언젠가 우리가 밝혀내고 이해하게 될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어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걸까요? 어째서 존재여,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과거, 당신의 정체성, 심지어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존 휠러와 같은 위대한 지성인들은 당신이 유한한 삶을 사는 덧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진실을 조용히 밝혀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이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을 계속 들어주세요. 베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항상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더 깊이 들여다볼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이야기가 당신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당신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름이 주어지고 역할이 정해지고 경계가 그어졌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그러하듯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그 경계가 정한, 당신이 정상이라고 내면화했던 그 경계들이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만약 제가 이 이야기, 당신에 대한 이 치밀하게 구성된 서사가 당신 삶의 가장 큰 환상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과 함께 연구했던 물리학자 존 휠러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아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참여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을 관찰하는 행위가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창조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우주에서 당신은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독이자 작가이며 배우이고 무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잊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어떤 몸을 봅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누구의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교체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은 10년 전의 당신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통제센터라고 불리는 뇌조차도 수백 번이나 스스로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휠러의 발견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구성된 구조물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정신적 단계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존재했던 당신과 내일 존재할 당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무한한 직물에 실이며 당신은 배틀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현실을 영화 필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 프레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 프레임들이 순서대로 투사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성한 진실이 있습니다. 영화는 당신이 보고 있기 때문에만 상영됩니다. 휠러의 참여적 우주론은 관찰자가 없다면 실제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의식은 방정식의 일부가 아닙니다. 바로 방정식 그 자체입니다. 이는 당신이 들은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고정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신성한 기록에서 당신은 펜, 종이, 잉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이야기를 쭉 써왔지만 펜이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작가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아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자아는 장난기 넘치는 그림자와 같아서 당신의 귀에 당신이 작고 분리되어 있으며 무력하다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을 먹고 의심을 먹고 자라며 세상이 당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난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는 오류, 반복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울창하고 무시무시한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확신시키는 헤드셋을 착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핥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싸우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헤드셋을 벗는 순간 숲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투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본질입니다.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고 믿게 만드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오래 착용할수록 무엇이 현실인지 더 많이 잊어버립니다. 휠러의 이론은 이러한 환상을 깨고 현실이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합니다. 유동적이고 살아있으며 반응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선택은 존재의 구조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이 위대한 설계의 창조자이자 설계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드셋을 벗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것을 느끼십니까? 당신이 자신에 대해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조용하고도 끈질긴 확신을 느낍니다. 당신이 받아들인 한계, 당신이 품었던 두려움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낌을 간직하세요. 이 느낌이 자라도록 두세요. 전에도 이런 순간을 잠깐 경험했을 겁니다. 동시성의 순간들,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직전에 그를 떠올렸던 순간들, 또는 삶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듯했던 순간들. 휠러의 연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당신의 인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무작위로 보는 것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바다에 휘둘리는 파도가 아닌 당신이 바로 바다 그 자체임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광활하고 무한하며 멈출 수 없는 바다 말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상세한 이야기 속에서 역할을 맡아왔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저 하나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라고 이름 붙인 모든 것, 당신의 이름, 당신의 기억, 당신의 고난, 심지어 당신의 승리까지도요. 마치 연극의 의상과 소품과 같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수없이 연습했기에 실감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항상 의심해 왔습니다. 발견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며 무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대본은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물의 소용돌이를 본 적이 있다면 마치 별개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강물은 뚜렷한 형태, 고유한 움직임,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별개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흐르는 강일까요? 일시적인 형태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흐름일까요? 바로 당신이 그 소용돌이입니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당신의 생각, 감정,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자각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휠러는 우주를 스스로 흥분하는 회로라고 묘사하며 이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자신을 관찰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고리.
당신은 이 고리의 수동적인 승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며 그 근원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누가 또는 무엇이 그 변화를 관찰하고 있을까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경험 뒤에 있는 끊임없는 목격자는 누구일까요?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역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입니다. 휠러의 작업은 이러한 자각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을 관찰하고 우주 자체, 별, 은하, 그리고 모든 신성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자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무한한 자각의 장 안에서 일어나고 당신이 바로 그 장입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휠러가 말하는 참여적 우주는 우리가 현실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 우리가 세운 모든 의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존재의 구조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관찰자 효과는 입자들이 관찰되기 전까지는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기계가 아니라 교향곡이며 우리는 지휘자입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모든 음표가 우리 삶의 선율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는 이 진실을 싫어합니다. 자아는 이 진실에 저항합니다. 자아는 통제의 환상에 집착하여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작고 무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는 두려움과 제한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간파하는 순간 자아는 그 지배력을 잃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나와 햇빛 속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일단 빛을 보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곤 합니다. 진실을 어렴풋이 보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환상을 보지만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더 나아가 이 우주의 참여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내리는 결정,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 당신이 지닌 믿음까지도 이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기회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현실의 구성 요소입니다. 휠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분법적 선택의 예 또는 아니오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에서 이를 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매 순간은 결정할 기회입니다. 분리의 환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무한한 본성을 기억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갇힌 채로 남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전개되는 줄거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펜을 잡고 살아가야 할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휠러의 작품은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으로 돌아가는 길잡이입니다. 한계가 없고 시간을 초월하며 우주와 분리될 수 없는 당신. 지금이 바로 당신이 깨어날 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마주하려 하지 않는 것 너머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떠올려 보세요. 상실, 실패, 거부, 죽음.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당신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것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의 경계선을 긋고 한쪽의 물이 다른 쪽의 물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여 우주는 이 분리의 환상이 정확히 그 환상임을 증명합니다. 환상이죠. 우주는 저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당신은 결코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로 이 현실을 되살려 봅시다. 눈을 감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몰을 보거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듣거나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 서 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당신도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우주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우주였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연결은 덧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소음 속에 있는 당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그 소음 속에 빠져 살면서 그 침묵이 항상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무한한 것에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휠러의 이론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이 아닙니다. 고리, 나선, 영원입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 무한한 현재 속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의식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마치 바다로 돌아가는 파도처럼 변할 뿐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시간을 초월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실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이별, 모든 상실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삶은 변화하고 투쟁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도망치듯 피해왔던 바로 그것이 해방의 열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충분하지 않고,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충분히 강하지 않고,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비난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감정들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들이 당신을 작은 바퀴 달린 탐험가의 발견으로만 간직하기 위해 만들어진 에고 이야기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창조하고 탐험하고 기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믿음, 모든 감정에 반응하며 현실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이 파도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 당신은 여러 감정, 호기심, 흥분, 심지어 두려움까지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에고는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속에
당신을 붙잡아 잠들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아가 계속해서 쇼를 주도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그 너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온전한. 문제는 당신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일단 준비가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마지막 환상의 층을 뚫고 나가봅시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찾아 헤맸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미, 사랑, 성공을 찾아 헤맸는지, 당신이 충분하다는 어떤 종류의 인정을 찾아 헤맸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찾을수록 그림자는 더 멀어집니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항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휠러의 작품은 이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은 당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든 것, 항상 당신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캔버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그릴지 정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텅 빈 캔버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오래된 두려움과 믿음이 그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붓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생각과 믿음이 캔버스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휠러는 이를 참여적 인간 중심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과 모든 진동에 반응하며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우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한계로 가득 찬 우주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우주일까요? 바로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바꾸면 우주도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원리입니다. 휠러의 비트 이론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실이 선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 또는 아니요, 믿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움이나 신뢰, 모든 선택은 당신의 경험을 형성하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더 심오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택은 반드시 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의식의 순간이 당신의 존재 전체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듯하고 우주가 당신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그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창조자로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중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인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심 없이 믿었을까요? 하지만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자신의 환상에 갇힌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수한 프로그램이며 당신이 그 이야기들 중 하나를 받아들일 때마다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의 일부를 내어줍니다. 휠러의 발견은 현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당신의 의식이 움직일 때마다 굽고 변하는 강물처럼 유동적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흐름에 따라 계속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입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맡은 역할도 당신에게 주어진 꼬리표도 아닌 바로 그 자각, 질문을 던지고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이고 여기에 가장 큰 힘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자각은 당신의 과거, 상황,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한계가 없으며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아의 환상에 갇혀 잠들어 있고 자신이 우주와 분리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파도처럼 살면서 자신이 항상 바다였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당신의 일부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이것이 당신의 전환점임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 지식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생각일 뿐입니다. 내일은 잊어버리고 아니면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주장하기 위해 진정한 당신 자신의 진실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휠러의 작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초대입니다. 탐구를 멈추고 창조를 시작하라는, 결과로서의 삶을 멈추고 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결코 작거나 무력하거나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무한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에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낯선 사람이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정확히 해주거나 포기하려던 순간 문제의 해결책이 나타났던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순간들을 무시하고 행운이나 우연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무작위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우주가 살아있고 반응하며 당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존 휠러의 참여적 우주는 신성이 차갑고 혼돈스러운 공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호 연결된 가능성의 그물망입니다. 각각의 실은 당신의 인식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이상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입니다. 휠러의 양자 얽힘 연구는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면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입자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상태를 바꾸면 다른 입자도 즉시 반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과학이며 입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 그 자체의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동시성은 우주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이 양자 그물망을 통해 파문을 일으켜 현실을 당신의 존재 상태와 일치시킵니다. 명확함과 의도가 있는 곳에 있을 때 삶은 흘러가고 문은 열립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마치 마법처럼 길이 정렬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의심에 갇혀 있을 때는 같은 물결이 막힘, 지연,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그려봅시다. 고요한 연못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물결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 수면의 모든 부분에 닿습니다. 이제 그 연못이 현실 그 자체이고 당신의 의식이 조약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생각, 모든 관찰, 모든 믿음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동시성이 그토록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당신이 일치되어 있고 당신의 의식이 무한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알아차릴 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들에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나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었을까? 우주는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와서 휠러는 현실 그 자체가 우주가 고정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는 관찰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동시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주가 먼 곳에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시간으로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피드백 루프, 휠러가 말한 자기 흥분 회로이며 당신이 신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바로 신성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동시성이 우주가 당신의 의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양자 얽힘은 그 상호 연결성의 증거입니다. 휠러의 연구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리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구멍이며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이는 당신의 모든 생각,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연결망을 통해 파문을 일으켜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신의 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이 하는 어떤 것도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 모든 믿음, 당신이 내뿜는 모든 진동은 전체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존재의 물리학이며 당신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파문을 만들고 있습니까? 두려움, 결핍, 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뢰, 의도, 그리고 일치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조약돌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연못에 던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의 일부는 진실을 알고 있기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파장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동시성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한과 조화롭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이자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동시성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세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식이 남긴 메아리, 당신이 항상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의식이 더욱 의도적으로 될수록 우주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욱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무작위성의 신화는 그저 신화일 뿐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큰 힘을 줍니다. 당신은 당신 현실의 건축가이고 우주는 당신의 걸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일상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은 더 친절한 해결책을 찾고 삶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분노가 지배하는 날에는 세상이 그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왜 감정은 모든 것의 열쇠인 것처럼 그토록 강력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주파수입니다. 우주와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에 맞춰 노래를 틀듯이 당신의 감정 상태는 당신을 그에 맞는 현실에 맞춰줍니다. 우주는 당신을 축복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이 매 순간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휠러는 관찰이 현실을 형성한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관찰을 이끄는 걸까요?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파장을 증폭시키고 당신의 생각은 양자망을 통해 전달됩니다. 덧없는 생각은 작은 파도를 만들 수 있지만 두려움, 사랑, 흥분 등 감정으로 가득 차면 압도적인 힘으로 현실을 뒤흔드는 쓰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상황을 뒤집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자동 조종 장치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외부 사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으며 세상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감정이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어떨까요? 감사와 흥분으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감정 에너지는 밖으로 진동하며 그 주파수에 맞는 기회, 연결, 그리고 경험과 당신을 연결해 줍니다. 당신은 좋은 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강력합니다. 두려움, 분노,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기쁨이나 사랑만큼 효과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차이점은 감정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경험은 현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정은 그저 당신에게 반사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삶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당신이 창조하는 우주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연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움직이지 않거나 더 심한 경우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연료를 채우고는 왜 멈춰버린 건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 어떤 감정을 불어넣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현실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현실이 나란히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두려움에 갇혀 있고 다른 하나는 기쁨 속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휠러의 이론에 따르면 두 현실은 동시에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맞춰 조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의 감정은 바로 그 다이얼입니다. 두려움에 더 많이 머물수록 당신의 의식은 그 현실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 감사 또는 힘으로 전환하면 당신의 의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하나의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저항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판단 없이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당신에게 대한 감정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감정은 우주와의 대화입니다. 감사를 느낄 때는 이런 감정을 더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이런 감정을 더 기대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틀림없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휠러는 우주가 참여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는 말로가 아니라 정렬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당신이 사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감정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풍요와 기쁨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결핍의 이야기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항상 그래왔습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며 감정을 통해 당신의 현실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당신의 감정을 극도로 의식하세요.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을 증폭시키세요.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낄 때 그것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놓아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양자망의 파장을 일으켜 당신을 놀라게 할 방식으로 현실을 정렬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주의 청사진님을 기억하세요. 이 진실을 더 깊이 받아들일수록 우주가 멀리 있는 힘이 아니라 당신의 연장선으로 반응하는 것을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언어는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무한한 버전의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주저하며 내린 모든 결정, 아니요, 대신 예라고 말한 버전의 당신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먼 환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과 그것들을 분리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존 휠러는 단순히 당신이 현실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현실이 공존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선택,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은 갈림길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낳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한 길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각은 이러한 현실 사이를 오가며 진정한 당신과 일치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무한한 채널을 가진 거대한 스트리밍 플랫폼과 같습니다. 각 채널은 당신의 삶의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 당신은 특정 채널에 채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신념, 생각, 그리고 감정의 주파수를 반영하는 채널이죠. 하지만 TV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당신에게는 다른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리모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꿈의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평행 현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만큼이나 현실적입니다. 비트 이론, 비트 티오리의 휠러의 이론은 현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선택과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는 이 입자들이 관찰될 때까지 잠재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잠재 상태를 현실로 붕괴시키는 관찰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버전의 현실로 붕괴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안주해 온 현실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직접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꿈의 삶, 이상적인 자아, 두려움 없고 즐겁고 멈출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다른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의식을 그 버전에 맞추는 것뿐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이 들립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새로운 현실에 조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현실이 당신의 믿음과 감정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이고 기회가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당신이 경험하게 될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바꾸고 세상을 풍요롭고 지지적인 존재로 보기로 선택하면 다른 버전의 현실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모든 것이 더 밝고, 더 생생하고,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의식을 바꾸는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들의 자신감, 기쁨,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그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세요. 단순히 상상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푹 빠져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비밀이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마치 당신이 그 버전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 에너지를 체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춰 당신의 의식을 그들의 현실 바퀴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하는 우주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물리학, 즉 당신의 의식, 당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현실 사이로 이동시키는 도구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패턴에 갇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현재의 인식 너머에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시 멈춰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까? 변화의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나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식의 전환, 즉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현실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깨달음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번영하는 현실로 변화할 수 있다면 관계, 기회, 심지어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 그 모든 것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삶의 방향을 바꾸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우주가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삶의 장이며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항상 선택할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 순간은 변화하고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고 무한한 잠재력에 맞설 기회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문제는 채널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채널에 맞추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험하기 두려워하는 곳까지 더 나아가 봅시다. 당신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 모든 승리, 모든 이별, 덧없이 스쳐 지나가는 기쁨과 고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몸도, 생각도, 심지어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들 뒤에 숨겨진 변하지 않고 침묵하는 존재, 모든 것을 관찰하는 자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바로 여기 존 휠러의 작품이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온 우주가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휠러, 이 인식을 당신에게 다시 반사시켜 줍니다. 현실이 관찰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히려 의식과 우주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역동적인 춤 속에 갇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보는 것은 거울 자체가 아니라 거울 속 당신의 모습입니다. 우주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주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당신이 투사하는 것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반응합니다. 삶이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든 도전이든 또는 명료한 순간이든 세상이 당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을 반영하는 우주의 거울입니다. 휠러는 현실을 자기 자극회로, 즉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되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고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관찰되는 것, 창조자와 피조물, 하늘의 별들,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건들은 모두 당신 내면의 의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거울은 단지 비출 뿐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혼돈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 속에 혼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벌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뿜는 모든 생각, 모든 믿음, 모든 진동은 존재라는 캔버스에 그려지고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사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당신의 기분이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신감과 기쁨에 차 있을 때 문은 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끌리고 기회가 나타나고 삶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의심이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은 마치 그것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도전이 일어나고 당신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거울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휠러의 발견은 당신이 우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거울은 당신의 표면적인 생각이나 덧없는 감정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가장 깊은 진실을 비춰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믿는다면 우주는 그 믿음을 비추어 확증하는 상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가 없다고 믿는다면 우주는 그 믿음 또한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확장해 줄 기회와 당신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할수록 비춰지는 모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간단하지만 심오한 연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눈을 감고 우주가 당신을 둘러싼 거대한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주는 내게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요? 당신의 삶, 관계, 직업, 감정을 살펴보세요. 어떤 패턴이 보이나요? 어떤 믿음이 당신에게 비추어지고 있나요? 이것은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각에 관한 것입니다. 거울은 중립적이지만 정확하기도 합니다. 거울은 항상 당신 내면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휠러의 작업은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주는 참여적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전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의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은 당신이 진정한 당신에 대한 더 깊은 자각으로 이끄는 이러한 성찰의 일부였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거울을 명확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라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비춰지는 것을 바꾸기보다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비난하며 계속 외면할 것인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해방과 겸손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당신에게 현실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수준의 책임감을 기피합니다. 오히려 상황, 다른 사람, 심지어 운명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진실을 감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하더라도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주가 당신을 응시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궁극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거울은 당신을 단순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확장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한한 본성과 더욱 일치할수록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더욱 드러냅니다. 우주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휠러스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고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참여 우주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신성한 거울은 당신의 안내자이자 스승이며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기로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일단 거울을 보게 되면 우주가 당신이 스스로 깨어나기를 항상 기다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베일 뒤편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과감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것을 한 단어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준비됨, 깨어남, 한계 없음. 혹은 당신에게 공감되는 어떤 단어든 그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한한 잠재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주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